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7편 도요타의 관리회계, 그 중에서 마지막 화, 제8화 1번은 우리와 다르다. 더욱더 숫자 경영으로.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겠죠. 미국의 일본 가전 덤핑 제소. 어떤 얘기인가 볼까요? 미국 가전 기업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일본 가전제품 가격은 너무 싸다.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즉, 덤핑하고 있다. 원가 이하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덤핑법의 제소라고요. 또 미국 정부도 일본 제조 원가를 조사합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 할 땐 누구 대 누구 이럴 때 이제 이 VS를 쓰죠. 제니스 대 일본 기업들 이런 거죠. 1980년에 완전히 패소합니다. 즉,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본 제품을 막을 길은 없어진 겁니다. 1980년대 미국 정부도 덤핑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일본산 원가를 가져와.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덤핑 아니다. 일본 제품 가격이 낮은 이유는 생산성, 품질 개선, 그리고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원가 구조 차이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수출품 등 주력 품목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 한 30년간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그럼으로써 제조 간접비가 증가하고 또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도 잘못돼 갖고 가격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사업 범위 비교를 기업을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이 회사는 300개에서 350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도시바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일본 종합전기회사인데 100개에서 150개 제품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소니 70개에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전자 그리고 영상 제품에만 집중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 취임한 1981년에 몇 개의 사업부가 있었느냐? 348개의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 웰치가 구조조정을 하죠. 슬림화를 하는데 한 1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사업군 이외에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갖고 13개에서 15개 핵심 사업군을 슬림화합니다. 미국 기업의 제조 간접비 증가, 여러분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 제조 간접비란 말을 좀 생소하실 텐데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조 간접비 특징은 뭐냐? 특정 제품에 직접 귀속하기가 어려운 비용들입니다. 이런 비용입니다. 유지보수팀 급여, 품질관리부서 인건비, 기계수선비, 공장 전기료, 품질검사비, 건물 감가상각비, 공장관리 인건비. 공장 안에서 여러 제품군을 생산할 때 공장 관리라는 걸 할 때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제품에 부과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미국, 일본 경영기법의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영기법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7편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원가기획, 카이젠, 품질부인교, 무결점, 저스트인타임. 미국은 이거에 대항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었느냐? 표준원가 활동기준, 품질원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대비하면서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가 계산을 더욱더 전교하면 문제를 알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활동을 측정해서 금액 숫자로 만들고 이걸로 표준원가 계산 제도 또는 ABC. 먼저 표준원가 제도를 보겠습니다. 일본 기법은 뭡니까? 원가 기획이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목표 가격을 알아내고 그걸로 역산을 해서 목표 원가를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게 바로 원가 기획입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요, 어떻게 해요? 표준원가라는 걸 만들고 이 표준원가에 얼마나 미달되느냐, 넘어섰느냐 갖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품의 원가 요소를 나누고 요소별로 표준원가를 도입하고 실제원가와 비교해서 원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표준원가를 미리 설정하고 실제원가 비교하고 그 둘의 차이를 분석한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표준 재료비가 500원 든다. 왜? 수량이 5g이 들어가고 g당 100원이라면은 이렇게 되겠죠. 500원. 그래서 실제로 490원이 들었다. 그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나? 그런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g 100원 이게 어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문제를 분석하는 시점이 괴리가 생겨서 문제를 알아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1980년대 산업행이 크게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요? 그전엔 대량 생산이었는데 자동화, 정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보다 제조 간접비가 커집니다. 자동화하고 정부화하니까 이제 사람 손은 덜 가게 되죠. 그 대신 그걸 유지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 방식은 게 뭐냐면요. 제조 간접비는 많지 않으니까 제조 간접비 배분은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제품별 기계 사용 시간 등 같은 걸로 제품을 배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간접비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80년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제조 간접비가 굉장히 커지고 이 배부를 기존 방식대로 하면요. 제품 원가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제 일본은 카이젠이라는 방식을 썼죠.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제조 간접비를 줄이자 이런 건데 미국은 뭐냐? 제조 간접비를 정확히 배분해서 제조 간접비를 많이 쓰는 분야를 어딘가 알아내자 이런 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현대적 원가 관리 기법이고요. 활동별로 나누고 활동에 따라서 제품을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ABC, Activity Based Costing이 돼서 ABC가 된 겁니다. 전통적 원가 배분은요. 이렇게 제조 부분, 보조 부분이 있어요. 이 보조 부분이란 게 뭐냐면 서비스 해주는 부분입니다. 고쳐주기도 하고 전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제조 부분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비 총계를 낸 다음에 제품으로 배부하는데 간단한 단일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그런데 ABC는 어떻게 배부하느냐? 활동별로 이렇게 활동 1, 활동 2, 활동 3의 액수를 모은 다음에요. 이 제품으로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냐? 하나하나 배부합니다. 활동 1의 배부 기준 다르고요. 활동 2의 배부 기준 다르고 활동 3의 배부 기준 다른 겁니다. 활동의 예를 보면요. 재료 주문 활동이라는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배부하느냐? 주문 횟수로 배부하자 이런 겁니다. 정확히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품질 분임조. 일본에서는 이 작업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품질 향상을 도모했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품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해당 원가를 집계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래갖고 만든 보고서가 뭐냐? 품질 원가 보고서입니다. 아주 미국적인 접근법입니다. 즉 품질과 연관된 활동과 활동별로 소요된 원가의 보고서입니다. 품질 원가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미국 경영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품질을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원가, 평가하는 원가들이 있다. 또 부적합하는 데 들어가는 건 뭐냐? 품질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내부 실패 원가, 외부 실패 원가 등이 있다. 적합 원가, 즉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가에는 예방 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불량 및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원가, 교육시키는 데 드는 돈, 공정 설계를 제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방 원가죠. 그 반면에 평가 원가라는 건 뭐냐면요. 품질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 검사 비용, 시험 장비 비용 이런 거죠. 그 반면에 품질 불량으로 발생하는 원가는 뭐냐? 내부 실패 원가, 즉 아직 물건이 팔려가기 전에 발견된 불량에 대한 원가, 불량품 폐기 원가, 재작업하는 원가 이런 게 있죠. 외부 실패 원가에는 뭐가 있느냐? 고객에 전달된 후에 발견된 불량에 대한 원가, 즉 고객 불만 처리 비용, 품질 보증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 있죠. 고객을 잃는 기회비용. 고객이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죠. 이건 계산이 안. 품질원가 보고서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1980년대 이런 게 만들어져 갖고 Prevention, Appraisal, Internal Failure, External Failure 이런 걸로 하나 따져보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Just in Time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수요가 생산을 끄는 풀 시스템이죠. 그런데 미국은 뭐랬냐? MRP라는 걸 썼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 즉 제품 생산 일정에 맞춰서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보내겠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죠. 재고 과잉으로 한 낭비, 또 재고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 생산에서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MRP에서 ERP를 진화합니다. 즉 공장에서 사용하던 MRP를 이제 공장과 본사가 연결되는 ERP라는 걸로 발전합니다. 이거는 다음 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미국의 숫자 경영의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90년에 미국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행운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8편 ERP와 숫자 경영의 완성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